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풍님, 송영길, 이재명 둘 다 영장을 친다고 어디 쳐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아유, 그럼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 테면 해봐. 우리가 가만히 나봐라.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런 대목입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는 니들이랑 맞서 싸울 거야. 니들이 지랄을 떨면 우리는 더 지랄을 떨 거야. 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검찰이 뭐라고 하면은 움츠러들고 거봐 검찰이 저러잖아. 그러니까 너 좀 어떻게 해봐. 라는 식으로 오히려 검찰에 탄압받고 있는 사람을 검찰의 창끝, 칼끝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참 기기묘묘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에?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이재명을 검찰에다 던져주고 김남국이 수사를 받으면 김남국을 던지고 윤미향이 받으면 윤미향을 제물로 쓰고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조국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낙연이 하는 꼴인 거예요. 검찰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못하게 싸워야죠.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검사 탄핵이라는 수단도 있고요.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총장 해임이나 검찰총장 탄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 안 하느냔 말이야. 검사 탄핵 같은 거는요. 사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왜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당장 보세요. 어디 검사 나부랭이가 국회를 지집 안방 드나들듯이 툭 하면은 영장 들고 쫓아 들어옵니까?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권 같은 경우 보세요. 제대로 된 근거도 하나 없이 국회를 쳐들어온다고요? 예. 이면주 기자랑 최강욱이랑 무슨 관계인지 둘이 만난 적이나 있는지 아니 전화통화라도 한 적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의심스러우니 치고 본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김남국 의원권도 그래요. 김남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아니 김남국이 뭔 잘못을 했는데 코인 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범죄의 의혹이 되는 부분을 꼭 집어서 그와 관련해서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남발하잖아요. 검사나 판사나.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어째야 된다? 탄핵을 해야죠. 근데 참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쳐다보는 게 좀 답답합니다. 예. 자, 황금손님, 그 다음에 김영란님, 그 다음에 막둥이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또 뒤집어진 유동규 진술, 이재명, 김문기 바다 낚시 안 갔다. 예. 바다 낚시 안 갔다야. 바다 낚시 안 갔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뭐 대장동 재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남FC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게 무슨 혐의인고 하니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뭐라고 하느냐면 김문기 모른다 재판이라고 해요.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와중에서 그 TV 토론에 나가지고 뭐 질문을 받죠. 이 김문기 씨가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김문기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왜 내 측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 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백현동 그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발을 하라고 상당히 강한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였잖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나 정말 거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모르는 거야. 지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협박이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으면 그럼 그게 협박 아닙니까? 근데 이 선거법 재판의 핵심은 뭐다? 그래, 이재명의 머릿속을 열어보겠다라는 재판인 거예요. 뭐 내가 모르는데 뭐. 한마디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녀사냥식 재판이라고도 하고요. 그 개인의 생각을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얼마 전까지 1년 전까지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줄줄이 말도 안 되는 혐의, 긴가민가하는 혐의로 계속해서 기소를 한다? 이게 솔직히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참. 검찰도 그렇고요. 이 검찰의 행보에 부화내동하고 있는 이낙연 떨거지들도 그렇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조금만 좀 제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거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보복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짓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것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하라는 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김문기 모른다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안다 모른다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거를 남이 네가 아는데 모른다, 혹시 모르는데 안다라고 얘기했다. 그 사람의 주관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소를 한다? 기가 막히는 소리죠. 자, 그런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비틀어서 얼마나 배배 꼬아서 기소를 했느냐 하면은 안다 모른다 이거 가지고는 기소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살짝 내용을 바꿉니다. 김문기와 호주 출장을 간 적이 없다. 혹은 김문기의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라는 게 검찰의 공소 취지입니다. 안다 모른다에 정말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리 봐도 공소 제기를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갔는데 안 갔다, 받은 적 있는데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살짝 뒤집어 놓은 거지. 말 그대로 꼬아 놓은 겁니다. 윤석열이 수능에서 문제를 배배 꼬았다고 그 참 뭐 사교육 카르텔이니 어쩌니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꼬우는 건 사교육이 아니고 꼬우는 거는 그 평가원, 우리 그 수능 출제를 하는 수능 평가원이 아니라 검사들이죠. 꼬우는 거는 검사들이 전문이야. 저도 재판 가서 보면요, 야, 검사들 참 저런 짓을 하니까 검사라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저도 한동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이 저한테 한동훈 측 논리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수사를 한 적이 없대. 아니 누가 네가 수사를 했대? 니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니도 할 수 있었잖냐? 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느냐?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적이 없다.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특히 웃기는 게 뭐냐? 자,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 부장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반부패 부장은 전국이 다 지 관할이잖아. 그런데 한동훈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이 사건 배당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 누가 니한테 배당이 왔다고 했냐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부산에 있는 부산지검에 있는 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고.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얘는 나한테 배당 받은 적 없다 요라고 있는 거야. 꼬는 거지. 이 꼬면은 이 검사라는 놈이 이렇게 꼬면은
판사가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탁 끊어줘야지. 판사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이고 내 진짜 이 판사들인지 검사들인지 제가 볼 땐 이 인간들은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을 자들이 아니고 유치원을 다시 들어가야 될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하튼 어제 열린 이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에서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한번 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 변호인 반대 신문을 위해서 출석한 그 기업 지원과장, 성남시 기업 지원과장이었다는 제가 최모 씨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뭐 이런 사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남도시공사의 직원 한 사람 이렇게 3사람이 이렇게 출석을 해서 재판 증인을 섰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문기 출장 보고에 김문기 출장 시장에 보고 증언한 직원, 이재명 발끈 법원서 설전, 자 이재명 재판서 또 설전, 요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아니, 자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왔고 여기에 이재명이 발끈했다 뭐 요런 취지로 보여요. 김문기 출장 시장에게 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술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시장이라고 쳐요. 근데 김문기라는 사람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밑에 다른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번 출장에 김문기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내가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뭐 근거가 되나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딱히? 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얼굴 기억하는 거와 이름 기억하는 거 또 틀려요. 아, 나 당신은 얼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몇 번 본 적이 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제가 김문기입니다. 아, 내가 김문기라는 이름 알지? 야, 내가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제서야 매치하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지, 사실은. 얼굴 따로 이름 따로인데 그런 상태에서 김문기라는 사람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뭐 딱히 중요한 건가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우 불리하고 중요한 증언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보도 자체를 별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이 발끈했다? 그닥 발끈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의 발끈한 핵심은 뭐에 있다? 대면 보고를 했다. 여기서도 대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면 보고를 잘 안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 예, 보고할 게 있으면은 딱 간단하게 보고서 써서 올리면 제가 다 볼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면 보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여단장님이나 뭐 특히 군단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보고서를 이만큼 갖고 들어가는데 보고가 길어져. 그럼 어떻게 한다? 보고서를 당번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지. 야, 보고 좀 잘해드려 라고 올려놓고 나는 내일 보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휘관이 보고서를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야, 올라와 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사인해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대면 보고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대면 보고를 굳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무원이든 뭐 어떤 누구든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대면 보고보다는 보고서를 그냥 올려놓고 사인만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지 대면보다는 아니 보고서는 대면을 안 하더라도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고서 아닌가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했네 말았네 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대면 보고를 했네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보고했다가 아니라 대면이었냐 서면이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쏙 뺐어요. 어쨌거나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유동규가 한 얘기 중에서 김문기랑 이재명이랑 바다 낚시, 요트를 가지고 바다 낚시를 했대. 이게 더 핵심이잖아. 이렇게 요트 타고 바다 낚시를 해서 물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바다 낚시 안 갔어! 라는 진술이 나왔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보고를 했느니 발끈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기사를 쓴 데는 한국일보밖에 없어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봐도 검찰이 보낸 자료를 받아 쓰지 않았나. 심지어 김문기를 호주 출장에 딸려 보낸 것이 정진상 지시였다. 그럼 뭐 정진상 지시였나 보지. 뭐 비밀 아니었다? 이거 뭐 비밀이고 아니고 하는, 비밀이면 또 어떻고 비밀 아니면 어때? 이재명 대표도 이거 비밀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취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이 보면은 도대체 보세요. 여기 SBS 보도를 보세요. 성남시 전 과장 호주 출장 고 김문기로 바뀐 사실 이재명이 보고. 그래서 바뀌었나 보지 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뀌었나 보지지 뭐.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조건 실컷을 떠나서 나한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거나.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고서는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기자 하면서 출입처에 참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기억을 다 못해요. 이름을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만났는데 얼굴도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누구를 홍보팀의 누구를 만난 적 있다는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이름, 매치를 전혀 못해. 그거 어떻게 한다? 옛날에 받은 명함을 막 뒤져보는 거야. 혹시 또 내 핸드폰에 기록이 돼 있는 뭐 이런 거 뒤져보고 보면 내가 만난 적이 있구나.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밥도 여러 번 먹었고요. 술도 한 잔씩 마셨고 그랬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 왜? 워낙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차도 마셨어. 심지어 내가 가 있는 대로 오늘 제가 꼭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좀 뵙시죠. 이래가지고 만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거 기억을 하라고? 검찰 자료만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어제 재판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어요. 유동규의 진술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지. 김문기로 바뀌었다는 걸 보고를 했다 말았다. 이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를 했든 말았든 간에 어쨌거나 김문기가 소주에 따라간 건 사실이잖아. 그랬으면 보고 부분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죽만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검찰이 준 자료만 받아 썼거나 어느 한 놈이 쓰니까 따라 썼거나 뭐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현장에 와서 제대로 내용을 봤다면 이런 식의 기사는 나올 수가 없죠. 유동규의 진술이 뒤집어졌는데. 자, 김문기가 누구의 지시로 갔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문기가 누구의 지시로 갔는지는 핵심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비밀 여부, 김문기와 함께했던 호주 출장이 비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사실 사건의 핵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들은 다 이게 마치 엄청난 핵심인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게 기자들이 글쎄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 진짜 문제는 또 뭐? 이 부분 성남시 전 과장이 호주 출장을 고 김문기로 바뀐 사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 부분, 이 성남시 전 과장의 보고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보고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법정에서 탄핵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탄핵을 당했어요. 자, 보고를 했다면 뭐 서류가 남아 있겠네요. 서면으로 보고를 했든 뭐 뭘로 보고했든 아니면 서명을 받았든 사인을 받았든 서류가 있겠네요. 그 서류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그 서류가 없어요. 보고했다며 보고했으면 서류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서류도 없이 입만 갖고 들어가나? 과장이 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입만 갖고 들어가? 우리 군대에서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니는 주디만 갖고 보고하러 들어가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A4 용지 뭐 절반이라도 내용을 딱 요약을 해서 갖고 들어가라. 입만 갖고 보고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구두로 보고했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거 진짜 귀가 아프게 들었던 업무 처리 방식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주딩이만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고요? 뭐라도 서류가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있냐? 없대. 그랬으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 예, 바로 그 지점이에요. 공무원이요. 보고를 할 때는요, 서류 없이 들어간 경우 없어요. 뭐라도 들고 들어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보여지듯이, 검찰 측 시각에 너무 경도돼 있는 그런 기사만 난 거죠. 그리고 검찰이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기사로 쓴 겁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안 됐던 거죠. 이 부분을 기사로 쓰고 싶었으면은 사실 그 다음 진술이 더 중요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 이 과장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좀 관련해서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특히 이 사람이 왜냐면요. 승진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무관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 진급 못하고 아마 퇴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닥 뭐 감정이 좋지 못하더라고. 자, 근데 이 기업 지원 과장이라는 사람이 김문기가 포함됐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처음엔 주장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바로 반격을 하죠. 아니, 주로 나한테 서면 보고를 했는데 무슨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대면 보고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쪽지라도 분명히 보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망에서 쪽지 같은 걸 보내요. 쪽지라도 보냈을 거다. 그럼 쪽지를 보냈던 서면을 보고를 했던 뭐가 남는다?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자료가 남아요. 왜 자꾸 그 행정기관에서 서류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느냐. 이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누구는 보고했다 그러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협조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협조 좀 못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서류로 딱 남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 보고로 가는 경우에도 꼭 뭐라도 이 한 장을 갖고 간단 말이야. 종이 쪼가리를. 그게 아니면 이제 인트라넷으로 쪽지를 보냈던가. 자, 이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아있니? 아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보고하고 싶다고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면 보고를 하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되니? 내가 오케이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지 대면 보고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대면 보고 하겠다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거기 놔두고 일단 가. 나 딴 거 내가 그 보고서 보고 내가 결제할게. 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 다녀 보신 분들 다 알 거 아니야. 자, 즉 이 말은 뭐다? 직원이 대면 보고하고 싶다고 대면 보고가 돼? 시장이 대면 보고 하세요라고 해야지 보고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수로 대면 보고했다는 얘기냐? 라고 찍은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발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을 탄핵했다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고가 어떻게 됐든 말았든 사실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 기업지원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시비 걸듯이 마치 지 한풀이하듯이 감정을 쏟아내는 행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제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지 딱히 이게 중요해서 나선 부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사를 썼다라는 것은 지극히 검찰의 시각에 맞춘 뭐 그런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한 보도는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보도는 중요한 증언은 바다 낚시를 안 갔다. 유동규가 몇 번이나 얘기하죠.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그 값비싼 뭐 호주 달러로 3,000달러짜리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그 바다 낚시까지 갔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주장한 게 유동규잖아요. 그런데 바다 낚시 간 적이 없다. 그랬으면 이 김문기를 모를 수도 있다. 따라왔어도 그냥 신경 크게 안 썼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다 낚시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바로 증언이 나왔다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아닌가요? 그죠?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다 낚시를 함께 간 걸로 지목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동규가 뭐라 그랬다? 김문기, 이재명 수행비서 이 세 명이서 바다 낚시를 갔고 그 바다 낚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참돔을 낚았는데 되게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벌렸다고. 그런데 바다 낚시 멤버로 지목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다 낚시 같은 거 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유동규는 김문기한테 시장님 잘 모셔라 라고 하면서 마치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의 그 수행비서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떠버렸죠. 그런데 막상 이 수행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김문기가 뭔데 수행을 하느냐? 그건 내밖에 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 라고 분명히 잘라버립니다. 즉 유동규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대목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질 나가지고 그 성남시 옛날 과장 하는 말을 니 똑바로 대답 안 해? 라고 화낸 거 그 부분이 중요합니까? 유동규가 바다 낚시 갔다는 진술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게 중요합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자, 향수 원조TV님 성남시 공무원 그 많은 사람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더군다나 김문기 씨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라 성남시의 외곽단체, 한마디로 산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이에요. 기억을 못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사안만 나오면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대 밑에 대대가 한 4-5개 있잖아요. 대대가 4-5개 있는데 연대장이 대대 참모장교까지 압니까? 몰라. 대대 중대장들 다 기억하나요? 몰라.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대략 한 3,000에서 4,000 정도 병력이 되는데 뭐 2,000 정도 되기도 하겠네요. 뭐 작은 부대는 2,000 정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3-4,000 정도 되는데요. 간부들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넘겠네. 한 200명 넘으면 2, 300명 정도 되는데 그 2, 300명이 되는 연대 2, 300명이 되는 그 연대 예하 부대까지 간부들을 연대장이 다 아느냐? 몰라. 어떻게 다 알아? 그런 놈이 있다더라라고 그런 놈이 있대더라 정도까지는 알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뭐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제 사단 대대 정훈장교를 할 때인데 제가 연대장님한테 몇 번 가서 보고도 드렸고요. 대대장님이 정훈장교 야 이대대 정훈장교는 정말 야 탁월하다 야 이런 칭찬도 되게 여러 번 했거든. 근데 그 양반 나 기억 못해. 당연히 기억 못하지. 연대장이 대대 정훈장교 기억하는 거 봤어요? 못해. 그 대대에 가면은 정훈장교가 있다더라. 아, 그 대대 가면 인사장교가 있지. 그 인사장교 지난번에 뭐 하긴 했었지. 한데 그 사람 얼굴하고 이름하고는 기억 못해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연대장이 예하 대대 참모장교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시장이 자기 시 공무원, 시청 공무원도 아니고 시청의 외곽 산하 기관의 직원들까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못하는 거 당연하지. 아니 뿐만 아니에요. 저 연대장님 저기 순시 나갈 때 내가 수행도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했었어. 밀착 수행. 예. 왜? 다른 참모장교랑 중대장들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 군대에서 정훈장교는요. 다른 간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떠맡는 사람이 정훈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장한테 가기 싫은 거야. 연대장이 좀 그때 좀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연대장 수행을 지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괴팍하니까 제일 만만한 정훈장교 네가 가 해서 내가 수행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도 그 양반 나 기억 못해.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근데 만약에 야 연대장님 저랑 지난번에 같이 바다 낚시 하셨잖아요. 근데 저를 기억 못하세요? 연대장님 서운합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당번병이 연대장님 지난번에 바다 낚시 같은 거 안 하셨는데요? 라고 했어.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유동규 진술이 뒤집어진 거예요. 확실히 뒤집어진 거예요. 유동규는 지금까지 호주에 가가지고 3,000달러짜리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 김문기, 그 다음에 이재명 수행비서 이렇게 3명이 있었다. 모를 리가 없잖아 라고 했는데 심지어 내가 시장님 잘 모시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뒤집어진 거죠. 바다 낚시 무슨 개뿔 그런 거 간 적 없어요. 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근데 이거를 보도에서 뺐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유독 딱 한 군데에서만 보도를 했더군요. 제가 뒤져보니까 이 보도 김문기하고 요트 낚시 간 적 없다라는 진술 나왔다는 것은 한국일보만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선 B씨 수행비서입니다. 요트 낚시를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아울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외 출장 당시 정진상으로부터 시장님이 잘 쉴 수 있게 보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유동규의 증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하니까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가 그래요. 정진상이 나한테 뭐라고 신신당부했는 줄 아세요? 시장님 이번에 쉬러 가시니까 야 동규야 네가 잘 모셔. 그리고 함께 가는 수준 사람도 시장님 불편하시지 않게 시장님이 잘 아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 라고 했대. 그래서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라고 유동규가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랬으면 수행비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행비서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김문기가 왜 수행을 해요? 내가 수행비서인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일보만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일보도 이게 중요한 대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좀 약간 중요하지 않게 두 번째로 밀려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보도를 한 것이 한국일보뿐이더라.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법정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진술이 나왔을 때 법정에 있었던 기자는 이 진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중요도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주장을 빼놓고는 보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KBS도 SBS도 뭐 MBC까지도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YTN은 아무리 봐도 자료를 제대로 본 것 같지도 않고 검찰이 요약해준 자료만 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 그 보도 내용이 짜증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보도 내용이 빈약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나라 요즘에 언론의 분위기가 직접 자기가 발로 뛰지 못하면은 자료를 꼼꼼히 내가 발로 뛰어서 현장 가서 기사 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를 못했다면은 자료라도 꼼꼼히 보고 그렇게 기사를 써야지. 그죠? 남이 요약해 주는 자료를 내가 덥석 받아 쓴다. 그러면 요약은 그 요약하는 사람의 시각에 맞춰진 거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야. 요즘은요, 정말 약간만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면은 정말 쉽게 기사를 쓸 수 있더군요. 굳이 검찰이 주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보통 재판이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요.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재판에서 나온 기사 내용들을 다 이렇게 워딩을 받아쳐요. 받아치고 이걸 다 공유를 합니다. 그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한 그 내용을 챗GPT에만 돌려봐. 바로 요약이 나와요. 챗GPT 딱 넣어보세요. 바로 요약 쫙 나와버려. 그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검사한테 부탁 안 해도 바로 돼. 근데 이렇게 기사 쓰기 좋은 세상에서 굳이 이렇게 검사들이 찝어주는 내용만 기사를 쓴다? 제가 볼 땐 최소한의 양심도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키키님, 유동규는 진짜 배신자다. 그냥 배신자면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첫 시간부터 좀 핏대를 올렸습니다만, 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유동규는 그동안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요트 바다 낚시를 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 낚시에는 이재명 수행비서와 이재명과 김문기 세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김문기를 모를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으나 그날 함께 간 낚시 멤버로 지목된 이재명 수행비서는 김문기든 이재명이든 바다 낚시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김문기가 시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밀착 수행하기 위해서 소주까지 따라왔다. 그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 내가 수행비서인데 누가 필요해. 까불지 마. 라고 딱 잘라버렸다. 즉 유동규의 진술은 통째로 날아갔다. 이게 사실은 진짜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를 냈다는 둥, 보고가 있었다는 둥, 그거 아무도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아니 김문기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뭐 보고했나 보지 뭐. 그거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는데 김문기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응? 보고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발끈한 것은 그 증언을 한 그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사실 발끈한 거였어요, 사실. 예. 자꾸 말을 이상하게 베베 꼬아서 하고 자기 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 바로 잡기 위해서 딱 나선 거고, 그래서 설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약간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핵심하고 거리가 있는 거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거는 기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상식적인 시민이라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김종신님 안녕하시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 언제적 인사법입니까? 예. 예. 자, 그 다음에 김도진님도 들어오셨고요. 할머니시라고요, 김도진님. 네. 자, 우리 뭉쳐서 더 열심히 해 나갑시다. 자, 오밤중이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